줄기세포가 뭐죠? 뭐 옛날에 무슨 박사님? 그 박사님 때문에 한참 뭐 시끄러워서 줄기세포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뭐 얼굴에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맥에 꽂기도 하고 한다는데 피부과에 사용하는 줄기세포는 어떤 걸까요? 그 당시에 이제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 요걸 썼었던 것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성체 줄기세포를 어떠한 이제 조작을 가해서 농축시켜서 그걸 다시 이제 내 몸에 흡수시키는 여러 가지 루트로 흡수를 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정맥 주사로 맞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피부과에서는 피부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성체 줄기세포를 어떠한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돌리면 우리 줄기세포가 이제 농축이 되거든요. 그 농축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정맥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얼굴에 직접 이제 주사를 맞든지, 이런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일단 정맥 주사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혈액 속에 쉽게 생각해서 희석되어 있는 줄기세포를 원심분리 장비를 이용해서 그 농축을 시키면 농축된 것이 뭔가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희석되어 있을 때는 이제 무기능이었는데 어떠한 재생이라든지 줄기세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효과가 희석되어 있을 때는 이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 농축되면서 뭔가 이제 폭탄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폭탄을 내 몸에 직접 주사를 맞는 건데, 어느 부위가 재생이 필요하고 어느 부위가 약하고 특수한 부위들이 있는데, 이 줄기세포라는 애가 참 신기한 게 호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 몸에 필요한데 찾아가는 거예요. 정맥 주사 맞으면 줄기세포가 이제 우리 몸의 심장을 통해서 쫙 이제 내 몸으로 퍼지면서 약한 부분, 이제 재생이 필요한 부분에 가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홍조라든지 면역 계열의 약간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도움을 많이 줄 것이고, 뭐 여드름도 그렇고, 전신 이너뷰티 쪽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심지어 이제 불면, 그리고 수면의 질, 체력, 관절통, 그냥 이런 부분들에 좋은 효과를 주거든요. 원리가 사실 다 필요한 부위, 약한 부위에 가서 호밍 효과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다 좋아요, 다. 그래서 이제 경험해보면 오히려 되게 영에이지들은 효과를 잘 못 볼 수 있어. 20살은 사실 건강하잖아요, 그냥. 조금 더 올드에이지로 가면은 좀 효과를 확 느낄 거예요. 줄기세포 상담하면서 드리는 얘기가 한 4살 어려진다고 얘기하거든요. 3살, 4살 전에 스태미너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완전 시술 직접 받으셨잖아요. 네네. 시술 받고 제일 좋아졌다 베스트 3가지만 꼽는다면 그쵸. 무엇이 있을까요? 자,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걸어요. 체력이 좋아져요. 기운이 없고 약간 무기력하고, 수면도 이제 충분히 현대인들 못 자잖아요. 줄기세포 하고 나면 되게 짧게 자도 푹 자고, 특히 남성분한테 이제 추천드리는 건데, 줄기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니까 심장 혈관의 건강에 되게 직접적이거든요. 간, 콩팥 이런 쪽에 손상된 부위도 재생이 많이 될 거고, 남성성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무기력하신 분? 평소에 좀 약간 기운 없으시고 스태미너 좀 부족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맞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아토피 환자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여러 피부과 시술을 해봤는데 스킨 부스터 포함해서 딱히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술하면서 피드백 받는 점이랑 제 경험에서 나온 이제 말씀들을 드리면, 데모 했을 당시에 정맥 주사는 뭐 당연히 통증이 없고요. 얼굴에 주입하는 이제 줄기세포 주사가 아파요. 되게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게 수면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이제 마취크림을 바르고 통증을 최소화시키긴 하는데, 2가지 방법으로 얼굴에 시술을 해요. 캐뉼라를 이용해서 길고 끝이 뭉툭한 바늘,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이제 시술을 하는 방법을 쓰고, 줄기세포 이외에 이제 혈장 성분을 어렵게 힘들게 이제 채취를 했는데 최대한 그거를 다 쓰고 싶잖아요. 최대한 그걸 다 쓰고 싶으니까 줄기세포 다 쓰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혈장 성분도 많은데 그 혈장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얼굴 전체 스킨 부스터로 쓰는데, 다른 스킨 부스터들이 효과 좋은 제품들 많지만 농축된 재생의 최고봉이니까 효과가 좋은데, 일단 문제는 아파요. 이게 왜냐면 스킨 부스터들은 통증을 생각을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잖아요. 통증을 이제 좌우하는 게 뭔가 약물의 농도랑 삼투압이랑 점성 이런 것들을 이제 통증이 적게끔 조절을 해서 이제 상품화를 시키는데, 이게 줄기세포는 그건 아닌 거죠. 캐뉼라로 시술하는 건 통증이 별로 없어요. 긴 바늘이 이제 얼굴에 주사가 되니까 약간의 공포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종합했을 때 저는 원치 않으시면 이제 수면 안 하지만 저희 수면 마취를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줄기세포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결론 내리면 정맥 주사는 아프지 않다. 캐뉼라도 아프지 않은데 조금 공포스러울 수 있다. 세 번째, 얼굴 직접 주사는 통증이 있는 편이다. 원장님이 한번 직접 주사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네. 혈장 이제 인젝터로 이제 내 얼굴에 하다가 통증이 좀 저는 좀 바쁘니까 이제 마취 크림도 좀 짧게 바르고 이게 약간 이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이거 괜히 나가서 괜히 약간 무서워하시면 어떡하지? 좀 약간 통증이 있는 편이에요. 이게 혈장을 인젝터 이용해서 주사하면 이게 농축돼서 그런 건지 피가 좀 아프더라고. 통증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약간 수면 마취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줄기세포 이제 치료할 때는. 그럼 저희 병원에는 거의 다 수면으로. 네, 모든 케이스 수면을 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좀 또 이게 줄기세포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치료들 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행했을 때 좋은 약간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수면에서 줄기세포 받는 김에 같이 받으면 좋을 시술. 울세라, 써마지. 결국 이제 이 리프팅 시술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 리프팅 시술이 초음파라든지 고주파를 이용해서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또 어떤 말로는 이제 자극을 줘서 뭔가 이제 재생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리프팅 치료를 할 적에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하면 재생이 엄청 시너지가 될 테니까 내가 평소에 봤던 울세라 시술보다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같이 하면 좋을 시술이 이제 리프팅 시술, 울세라 써마지. 원래 스킨 부스터 성분이나 뭐 예를 들어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열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저희 그 혈액은 전혀 그런 지장이 없나 봐요. 이 시술들이 일단 울세라는 이제 열을 강하게 이제 가하는 치료가 일단 아니기도 하고 초음파여서 근데 고주파는 좀 약간 열이 올라가긴 하는데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포를 파괴할 정도의 열을 올리지 못해요. 실제 이제 시술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혈액을 채취하고 60cc부터 240cc까지 채취를 하거든요. 왜냐면 미라셀 줄기세포 원심 분리기 키트가 60cc 혈액을 이용해요.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쓰느냐 4개 쓰느냐에 따라서 60을 채취하고 240을 채취하고 이렇게 다 나뉘어지고 60 채취하고 120 채취하고 240 채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120이나 240은 저희가 정맥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60cc는 저희가 피부 주사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고 혈액을 채취하고 그 채취한 혈액을 미라셀 줄기세포 원심 분리를 돌리면 혈장이랑 적혈구랑 줄기세포랑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걸 채취해서 정맥 주사와 캐뉼라를 이용한 얼굴에 이제 주사를 하는 거고 나머지 적혈구는 이제 폐기하게 되는 거고 혈장 성분도 되게 좋은 이제 인자들이 많거든요. 그 혈장 성분을 이용해서 피부에 인젝터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 전체에 주사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포 주사라고 해놓고 사람들 중에 이제 오해하는 게 줄기세포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PRP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단순 원심 물리기로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농축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혈장만 분리시키는 거죠. 적혈구의 혈장만. 그럼 이제 혈장도 아까 이제 좋은 성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좋은 성분을 주사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 PRP라고 했었던 것이고 줄기세포는 혈장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채취한 걸 이제 쓰는 거지 그거가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딱 이게 줄기세포 요만큼 나오는 그거가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맥 주사로 맞고 일부 캐뉼라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혈장 성분은 사실 폐기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우리 피부에 이제 주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되게 가져가셔가지고 MTS로 돌려서 약간 이게 쓰게 해드리는 병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하면 끝났지 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내에서 그냥 다 이제 치료를 끝내는 걸로. 혈액 말고도 저희가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이제 채취할 수 있고 골수에서 채취할 수 있고 혈액에서 채취할 수 있고 세 가지인데 일단 혈액 줄기세포를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는 골수와 지방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채취가 접근이 쉽잖아요. 접근이 용이하니까. 골수 되게 빡세요. 뼈를 뽑아야 되거든요. 뼈에다가 이제 망치로 꽝꽝꽝꽝 해가지고 아니면 드릴로 뚫던지 해가지고 그걸 골수 채취하는 거예요. 엉치뼈나 약간 골반뼈 이런 데서 관 같은 걸 이제
삽입해가지고 채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골수 빼는 거야. 쉽지 않죠. 그 접근하기가 사실 엄청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감염이나 부작용들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좀 핫한 것 같아요. 지방이랑 골수에서만 채취하는 치료였으면 이렇게 핫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접근이 좀 약간 용이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양이 이제 다른데 지방이 제일 많긴 해요. 지방이 줄기세포가 제일 많긴 한데 정맥 내 농축량도 그거에 비해서 좀 아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간 정맥 주사가 그냥 접근 면에서 되게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